우리나라는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볼 기회가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자일리톨 원툴이잖아.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게 얼마 전에 알아봤던 보도문수 살인 사건이었거든. 이게 핀란드의 유명 미제 사건이야. 10대 애들 넷이 호숫가에 캠핑 갔다가 3명 죽고 1명은 크게 다치면서 경찰이 몇십 년을 수사했는데 결국 범인 못 찾았고 미제로 남았어. 근데 이거 조회수가 낮더라. 많이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싫은데요? 못 본 사람 많을 테니까 여기 링크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보도문수 사건 찾아보면서 같이 알게 된 사건이 하나 더 있거든. 더 미스터리하더라고 이게. 196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세포 사리넨이라는 10대 남자애가 오랜만에 여기 고향집을 찾아가면서 이 사건이 시작돼. 집이 핀란드 서부 지방의 코케마키라고 다른 지역보다 좀 작은데 이 안에서도 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던 애야. 여기서 부모랑 동생 넷이 7식구 살았었대. 근데 자기는 학교 들어가면서 멀어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느라 집을 나와 살았고 명절이나 돼야 가끔 시간 내서 가족 보러 갔던 거지. 근데 사실 세포 살인애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대. 집에선 당연히 올 줄 알고 있을 텐데 신경 쓰일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올해 크리스마스는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내려가겠다고 편지를 보냈고 부모도 알겠다는 대답을 했거든? 그럼 왜 크리스마스 당일에 집으로 간 거냐? 친구들과 약속한 파티 계획이 취소됐대.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 집으로 출발했고 대신 학교 친구 1명을 데려갔어. 이게 실제 살던 집이야. 나무로 지었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오래된 집이래. 집안이 잘 사는 편도 아니라 이게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었거든. 상황이 보면은 공부하러 도시에 갔던 자식이 친구 데리고 명절에 시골집 내려가는 느낌이잖아. 세포가 엄마 아빠 놀래켜주려고 하루 일찍 가게 됐다는 연락은 따로 안 했어. 자기가 큰아들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몰래 와버리면 좋아할 것 같잖아. 동생들이랑도 오랜만에 같이 잘 생각해 나름 기대하면서 이렇게 현관 앞에 도착했지. 근데 도착하자마자 세포는 이거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엄마 아빠 동생들 불러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빈집이었고 심지어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는 거지. 이때 옆에 있던 세포 친구는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이 집에서 굉장히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았대. 그러면서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궁금증이 너무 크게 들었다는 거야. 세포도 마찬가지였지. 얘는 지 집이니까 들어가 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들어갔어. 신발 벗는 데 가서. 그리고 현관문 닫았지. 그랬더니 저기 주방에서 뭔가 급하게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래. 애들이 놀라서 막 이렇게 움츠러 들었어. 근데 바로 누군지 알게 되거든. 세포 아빠야. 이름이 팬티 사리넨인데 아침인데도 술에 취해 있었고 오랜만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들을 만난 거잖아. 별로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야. 오히려 세포에게 왜 말도 없이 하루 빨리 왔냐고 화를 내. 세포가 좀 뻘쭘했어. 그리고 친구는 이 상황이 하나도 이해되지가 않는 거야. 아니 뭐가 어쨌든 가족인데 그것도 손님 앞에서 말을 똑같이 하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불편했겠지. 근데 세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이더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엄마가 어딨냐고 물어봐. 엄마 이름이 힐카 사리넨이거든. 엄마 얘기에 아빠가 또 갑자기 버럭 하더니 금방 조용해지면서 엄마는 집을 나갔대. 세포 친구는 옆에서 막 미치겠는 거지. 이 모든 게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기만 한 거야. 다행히 세포가 친구 눈치를 좀 보더라고. 민망해하면서 아까 들어올 때 봤지? 집 앞에 발자국 이게 엄마 거 같은데 잠깐 외출한 거 같아. 금방 오실 거니까 방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자. 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세포한테 막 따져. 아이 씨발로마 크리스마스에 아침부터 끌고 오더니 이게 뭐냐? 아빠 왜 저러고 뭐 네 동생은 4명이라며 다 어디 갔냐? 나 지금 불편해 죽겠고 집에 가고 싶다 막 몰아붙여. 그랬더니 세포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집안 얘기를 꺼내. 원래 얘가 동생 4명이 있는 건 맞아. 근데 다 떨어져서 살고 있었어. 이유는 방금 본 아빠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아빠인데 팬티 살인은 세포가 집을 나오기 전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주정뱅이였어. 동네 사람들 아무나 누가 언제든 어디서 마주쳐도 항상 취해 있는 사람이야. 솔직히 뭐 지가 지 돈으로 술 사쳐먹겠다는데 알게 뭐야. 문제는 취할 때마다 개가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엄마야. 힐카 사리는. 사진이 이게 전부더라. 없어 아무리 찾아도. 33살이고 이 집의 가장 큰 피해자지. 주정뱅이인 남편 새끼는 결혼하고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힐카 혼자 가정부로 일하면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있던 거야. 이 와중에 남편은 아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인사하는 것도 못 참을 정도의 심한 의처증이 있었대. 이게 가정폭력의 시작이었던 거지. 남편이 개찐따 새끼였던 거야. 병신 같고. 하도 맞아서 온몸에 매일 멍이 들어있었는데 일을 또 나가야 되잖아. 주변에서 이러면 모를 수가 없지. 보다 못해서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어. 이게 동생들이 집을 나가 살게 된 이유거든. 핀란드 아동복지관리부가 부모랑 분리시켰어. 애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위탁가정집에 들어간 거야. 엄마는 이러면 심정이 어때? 큰애는 학교 때문에 나가 살지. 나머지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다 떨어졌잖아.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이혼까지 해버리면 자기는 가족이 없는 거야. 이게 무서워서 남편한테 맞아가며 살고 있던 거래. 세포나 동네 사람들은 엄마를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남편인 팬티 살인애는 지역에서 잘 살기로 알려진 집안의 아들이었대. 이런 남자가 처음에 좋다는데 뭐 누가 거절하겠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애 5 낳았는데 시부모가 죽은 거야. 이 유산을 남편한테 다 주니까 이 남편 새끼가 다 술 사쳐먹느라 돈을 썼고 자식 키운다고 돈 벌러 나가는 아내를 패고 있던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그나마 큰아들이 희망이었을 거 아니야. 얘라도 빨리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야 돼. 세포도 이런 상황 잘 아니까 엄마랑 사이가 좋았거든. 그래서 방학이나 명절 때마다 집을 꼬박 가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던 거고, 친구도 엄마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일부러 데려온 건데 지금 그 엄마가 집을 나갔다네. 세포는 아빠 말을 믿지 않았어. 근데 아빠가 저지랄이면은 진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같이 든 거야. 그럴만 하잖아. 친구에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밖이 어두워져 있어. 재워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손님용 방에 이불 깔아주려고 거실로 나갔지. 이때 이상한 걸 또 발견해. 집안의 거실과 복도, 방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주방만 깜깜했다는 거지. 근데 이 주정뱅이 아빠가 다른 데 다 놔두고 그 어두운 데서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빠 불도 안 켜고 뭐 하셈? 물어봤더니 오븐 청소 중이래. 1960년대 오븐은 이렇게 생겼어. 말이 오븐이지 벽돌로 만든 화덕이란 말이야. 이걸 청소 중이라는데 아빠가 사실 그런 새끼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불도 안 켜고 시커먼 잿더미랑 먼지를 털고 있다는 거지. 너무 의외였는데 가까이 가기 싫은 인간이라 주방에 가서 직접 보진 않고 거실에 쓰는 말로만 대화한 거야. 친구도 기다리니까 빨리 담요 챙겨서 방에 들어갔지. 그대로 잤고 다음날 아침이야. 친구는 더 이상 있기 싫대. 아, 나 불편해, 갈 거야 이 새끼야. 다신 데리고 오지 마 이러면서 돌아갔고, 세포는 며칠 더 아빠랑 둘이 있다가 얘도 기숙사로 가. 결국 엄마는 못 본 거야. 기숙사 가면서 아 진짜 엄마 집 나간 건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제일 이상한 건 아빠지. 의처증이 얼마나 심한데 아예 관심 없는 것처럼 엄마를 안 찾고 멀쩡히 지내. 오히려 이런 게 어디 갔는지를 아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 그렇다고 세포가 막 찾으러 다닐 수도 없잖아. 당장 집 나간 게 확실하지도 않고 학교를 가야 돼. 며칠 집 나갔다가 돌아올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어. 그리고 몇 달 지나 방학 때거든. 바로 집에 가야지. 또 엄마가 또 없네. 아빠는 뭐해? 계속 술 처먹고 취해 있더라고. 집도 엄마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왔는지 사라지기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 대신 아빠가 아직도 오븐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야. 원래 가족 중에는 엄마 빼고 오븐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빠는 뭐 이런 인간이 요리를 하겠냐? 오븐을 쳐다도 안 봤는데 자꾸 밤마다 오븐을 붙들고 있는 거야. 뭐하냐 물어보면 청소한다 수리한다 이래. 세포는 아빠의 수상한 행동이 반복되자 어쩌면 엄마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지하실, 다락, 야외 화장실, 마당, 벽, 집안 여기저기 다 뒤져봤거든. 근데 엄마의 흔적이 없어. 집안도 별로 변한 게 없거든. 변한 건 집 밖에 있었어. 예전부터 마당에 모래더미가 쌓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시점에서 이 모래도 같이 사라졌던 것 같아.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지저분해서 자기가 치웠대. 계속 말하지만 얘 아빠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엄마 사라지고 나서부터 너무 부지런하게 뭘 자꾸 한다는 거지. 의심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이 아빠한테 다짜고짜 엄마 죽였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냥 의심만 반반하고 있는 거야. 아빠가 의심되면서도 진짜 집 나갔나 싶고 이렇게 6년이 지나 그동안 직접 찾아보려고도 했지. 세포가 아무리 주변을 수소문해도 동네 사람들 친척 다 모른대. 이제 엄마가 죽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제일 의심되는 게 누구야 그러면?
이 인간이지, 아빠. 이름이 또 팬티 살인애니야. 사실 세포는 오븐 청소할 때부터 아빠를 의심했던 것 같기도 해.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인 거야. 1966년 세포는 드디어 경찰에 신고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 6년 전 엄마인 힐카 살인앤이 실종됐다고 아빠에게 들었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 같고 집 오븐에도 뭔가를 숨겨둔 것 같은데 아빠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와서 오븐을 확인해 달라고 쓴 거야. 신고를 편지로 하는 게 이상하지만 얘는 학교 다니잖아. 고향까지 바로 갈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냈던 거고, 지역 경찰에.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어. 편지 받았는데 무시한 거야. 그렇잖아. 전화도 아니고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의 편지로 막 출동할 수는 없는 거잖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세포는 다시 자기 생각을 적어서 이번엔 잡지사에 보냈는데 이게 1967년 5월호에 실렸대. 이 잡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 제목이 내 아버지가 살인자로 의심됩니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실렸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꽤 받는데 이것도 경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아. 그래도 세포 아빠 귀에는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여기에 아빠가 화를 내면서 이제는 각자 신경 끊고 살자는 거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어. 잡지책으로 사건이 알려지긴 했는데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 한 실체가 확인은 안 되잖아. 잡지사도 뭐 편지가 사실이었는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편지가 어쨌든 온 건 사실이니까 이 내용으로 실어서 많이 팔리기만 하면 그만이지. 따로 취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편지 내용만 옮긴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냐? 이런 소문만 크게 나 있는 상태였어. 이렇게 사건이 묻혀. 그러다 12년 만인 1972년 11월 27일 이 동네에 경찰청장이 바뀌거든. 처음 와서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지역에 미제 사건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대. 그래서 서류 뒤지다가 그때 세포의 편지를 발견했던 거지. 그 당시 경찰은 편지를 무시했지만 보관은 해두고 있었나 봐. 경찰청장이 뭔가 또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잖아. 새로 왔으니까. 경찰들 보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 들어가서 오븐을 뜯어봤어. 그게 이 장면인데 안 쓴 지 12년이 돼가지고 파도 뭐 모래만 잔뜩 나와. 한 1m를 파봤대. 그랬더니 장화 한쪽이 나오더라고. 경찰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눌러봤어. 사람들은 괜히 신발 만지면 앞에 눌러보잖아. 그랬더니 안에 뭐가 만져져. 느낌이 발가락 같은 거야. 아, 이거 사건이 진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5분을 더 팠지. 그랬더니 사람이 나와. 웅크린 상태에서 미라처럼 변해 있었는데 편지 내용대로 사라진 세포 엄마야. 힐카 살인앤이었어. 그 당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저 동그라미가 이제 오븐 입구야. 장작 넣는 곳이지. 안에가 오븐 내부인데 저렇게 웅크려져 있었대. 옷이 벗겨진 것도 아니야. 고무장화 신었고 장갑도 꼈고 미라화 돼 있었는데 세포 말 들어보면 집에 갔을 때 시신 부패하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대. 오븐 속에 그러면 갇힌 채로 사망했을 수도 있거든. 시신이 너무 늦게 발견돼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내는 건 어려웠지만 확실한 건 사람이 사고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야. 살인이야 이거는. 경찰은 바로 남편 팬티 살인앤 체포해. 힐카가 실종되기 전부터 아내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동네에 다 알려져 있었고 아들인 세포도 아빠가 엄마를 죽였을 것 같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용의자인 건 뭐 당연하잖아. 그럼 이 새끼가 범행을 인정했냐? 전혀.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어. 묵비권이었고 자기는 아내가 5분 안에 죽어 있었는지도 몰랐대. 결백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필요 없고 자기가 변호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 알코올 중독자잖아. 뭐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어? 국선 변호사 선임으로 재판이 열려. 재판이 시작되자 입국다 타고 있던 팬티 살인인이 갑자기 모든 걸 고백하겠다는 거야. 지 말로는 1960년 12월 23일 밤에 아내랑 둘이 집에 있었고 3명의 무장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술에 취해 있잖아. 그래서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바로 창고에 갇혔다는 거야. 한참 있다가 사람 소리가 안 나길래 나가보니 아내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내가 강도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대. 그럼 왜 아내를 안 찾은 거냐? 자기가 그동안 아내를 때린 건 사실이라 이 기회에 아예 가출했다고 생각해서 놔뒀대. 그러면서도 아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강도 든 거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니까 가뜩이나 자기 아내 패고 안 좋은 소문 돌고 있는데 동네에 이번에도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은 오히려 범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의심만 받을까봐 12년간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혼자 참으면서 살았다는 거야. 뭔 개소리야.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오븐을 그러면 왜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고치고 청소하고 그랬냐. 이건 강도들이 망가뜨려서 그랬고 아내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준비해뒀던 거래. 일단 뭐 질문마다 다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대답은 했어. 근데 설득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사람은 누군가를 한번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 그 사람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어. 증거도 없고 이 새끼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그동안 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지가. 근데 재판은 군중 심리랑 달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실제 사건의 객관성과 하나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실카가 왜 사망했는지 사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남편을 범인으로 볼 수가 없어. 법원은 팬티 살인행위, 아내를 죽이거나 고의로 사망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어. 5분 안에 시신이 있는 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2년형 때리거든. 팬티가 의심은 되지만 아직 살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1년 만에 가석방돼. 이게 실제 5분이야, 현장에 있는. 팬티는 풀려나고 계속 그 집에서 혼자 살았대. 그러다가 1986년 8월 1일에 사망했고 14년간 경찰이 부수고 간 5분도 그대로 놔뒀어. 사건 수십 년 지났는데 이 집이 아직도 있대. 살인난 집이라고 소문나면서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버려진 집이 됐고 유튜브에 사건 검색해보면은 흉가 탐방한다면서 여기 막 찾아가는 영상들도 있더라고. 5분도 그대로 있어. 이거는 세포 엄마 힐카 살인한 묘비야. 사망 날짜가 1960년 12월 23일로 적혀 있는데 남편 진술상의 날짜라 확실하진 않아. 남편인 팬티 살인행위 1년이지만 과실치사 실형 나왔으니까 사건이 해결된 것 같잖아, 어쨌든. 근데 핀란드 경찰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두고 있다는 거지. 힐카가 집안 5분에서 사망했는데 남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서 1년형 나온 거지만 살인도 했다는 인정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하잖아. 남편이 죽이고 5분에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세포 말 들어보면 집에 가서 아빠 볼 때마다 5분 앞에서 뭐 이상한 짓 했다잖아. 그게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뿐인 거야. 그 당시 수사 방법으로 알아낼 수는 없던 사건이었고 이제 와서도 뭐 밝힐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미제로 남아있는 거야. 유력 용의자였던 팬티 살인행위 죽었잖아. 그러자 관련된 증거가 나온 적이 있어. 1960년 4월부터 힐카 살인행위 사라진 12월까지 8개월간 이 새끼가 동네 도서관에서 소설책을 75권이나 빌려다 봤대. 독서왕이야. 근데 이 책들의 내용이 다 아내를 죽이는 소설들이었다는 거지. 이런데 씨발놈이 뭐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냐? 증거 하나가 안 나온 게 문제인 거지. 이 새끼는 훨씬 전부터 아내 살인을 계획하고 있던 것 같아.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미제 사건을 분류돼 있는 거지. 이게 핀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미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 사건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서 올게.